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우연히 만난 죽어가는 아이를 순간의 처방으로 살린 명예 허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최고 경지에 이른 인간이 하는 일은 아름답고도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은 최고 경지에 이른 의술로 그 이름을 동아시아 전역에 떨친 어른이다. 허준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일화가 있지만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하루는 허준이 사랑방에 앉아 있으려니까 바깥에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다. 어쩐지 그냥 앉아 있기가 답답해서 눈 속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길이 없었다. 허준은 결국 유삼을 떨치고 갈모받쳐 쓰고 남학신을 신고서 거리로 나섰다. 다니다 보니 어느덧 눈이 그쳤고 허준은 상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한양 뒷골목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집 앞을 지나려니까 경전 읽는 소리 같은 것이 살인문 밖으로 계속 들려왔다. 누가 불경을 읽나? 하고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기막히게도 허준이를 삶아 죽이자. 하는 소리를 누군가가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내가 본시 남에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누가 얼마나 원한을 품었기에 저렇게 삶아 죽이자고까지 외우는 것인가? 살인문으로 기우시 들여다보니 머리가 백발인 영감이 가마솥에 무엇인가를 끓이며 부직갱이를 장단 삼아 허준이를 삶아 죽이자 소리를 내쳐 외우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아는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이름을 자꾸 부르니까 한번 부딪혀 볼 수밖에 이리 오너라. 하고 살인문 밖에서 소리쳤다. 그러자 노인이 끄응하고 일어나더니 대문께로 왔다. 살인문을 당겨 열더니 위아래를 훑어본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지나가던 사람입니다마는 지금 노인장이 무언가 자꾸 외우고 계신 것 같기에 무슨 연고가 있는가 하여 물어보려고요. 주인은 숫제 외면하며 만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대기 허준이요? 허준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거든. 말 시키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구려. 살인문짝에 손을 얹는 모양이 문을 닫고 들어가려는 눈치였다. 허준은 주인이 살인문을 닫기 전에 얼른 문 안으로 들어서며 입을 열었다. 내가 허준은 아니오만 허준은 내가 잘 아는 친구이기에 그럽니다. 주인은 저도 모르게 허준의 위험에 눌리어 비실비실 뒷걸음으로 물러나다가 아궁이의 불이 바깥으로 퍼져나오는 것을 보고는 부직갱이를 집으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때다 하고 잽싸게 부엌까지 따라간 허준이 낯빛을 뭉치어 다시 캐물었다. 무슨 연고이기에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면 우리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니오. 호련 풀이 죽은 노인이 아궁이 앞에서 우물거렸다. 대기 허준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쳐다보니 얼굴에 눈물이 글썽글썽하였다. 내리 딸만 5 있다가 내가 이 나이에 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소이다. 그저 금이야 오기야 받들어 키우는데 그만 병이 났소이다. 약을 쓴다, 경을 읽는다, 푸닥거리 구슬한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았겠소? 하지만 모든 게 소용없었소이다.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는데 아들놈이 누워있는 방에다 군부를 떼주다가 울컥 이런 생각이 듭디다. 제기랄! 허준이라는 난다긴다 하는 의원은 나라님 병환을 본다던데 그런 의원이나 만나면 홍목숨을 건질지 모르겠으나 우리 같은 형편에 하늘의 별 따기지 무슨 수로 언감생심 그런 생각이나 하겠나? 에이 망할 허준이란 놈! 나한테까지 차례도 안 오고 그렇게 중얼거리다 보니 그런 소리를 자꾸 되뇌었구려. 그럼 허준이를 삶아 죽이자. 허준이를 삶아 죽이자.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아침 먹고 지우고 나면서부터니까. 아마 아까 눈이 한참 쏟아지기 시작하던 때부터일게요.
허준이 속으로 생각하니 자기가 좀이 쑤셔 배기지 못하던 그때부터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시켜 내가 얘까지 끌려온 게로구나. 만나게 된 인연이 한편은 우습기도 하였다. 그러나 허준은 진지하고도 부드러운 낯빛으로 부탁했다. 아이를 내게 보여줄 수는 없겠소. 주인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 악착한 꼴을 뭐에 좋은 거라고 남에게 보이겠소. 허준이나 되면 살릴 욕심에 보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준은 내 잘 아는 친구요. 그리고 나도 그만은 못해도 약간 의술은 짐작합니다. 주인을 끌어일으키다시피 하여 방에 들어가 보니 이거 정말 숨만 붙어 있지 산송장이었다. 저승길이 눈앞이니 한시가 급했다. 순간 허준의 눈빛이 변하더니 노인에게 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동네 젊은이들이 모여서 노는 사랑방 비슷한 곳이 어디에 있소? 예, 빈 오두막이 하나 있지요. 머슴들이나 노비들이 틈만 나면 모여서 뒹굴고 놉니다. 그곳에 가면 아마 젊은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기판이 있을 것이오. 급히 가서 장기알을 망태기째 가져다가 가마솥에 다 넣고 물을 부어서 푹 삶은 뒤 장기알을 건져내고는 그 물을 식혀서 수저로 환자 입에 떠넣어 주시오. 처음엔 못 삼키겠지만 몇 번 입술에 발라주면 이내 삼키게 되고 자꾸 물을 찾을 것이니 그럴 때마다 달라는 대로 주시오. 그런 다음 차도가 좀 있거든 날 찾아오시오. 허준은 동관으로 올라오다가 이러이러한 골목에 이런 집이 자기 집이라고 일러주고 주인과 같이 나와서는 주인이 젊은이들 오두막 찾아가는 것을 보고는 급히 발걸음을 돌렸다. 준비할 것이 많아서였다. 한편 주인 영감은 무슨 도깨비 홀린 것 같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고 하라는 대로 해보았다. 장기알 삶은 물을 두어 번 입술에 발라주었는데 이내 제비새끼가 어미에게 먹이 달라듯 입을 쫙쫙 벌렸다. 한 숟갈 두 숟갈 떠넣어주니 달게 받아먹더니 눈을 번쩍 떴다. 방안을 휘이 둘러보다가 아비와 눈이 마주치니까 비시시 웃어 보이기까지 했다. 노인은 그만 울컥 눈물이 북받쳐 앞이 안 뵈는데 아들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나 이렇게 앉혀주세요. 옥냐, 옥냐? 노인이 눈물 콧물 범벅을 하며 이불로 아들을 싸서 벽에 기대 앉혀놓으니 아이가 또 물을 찾았다. 사발재주니 사뭇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러더니 두 팔을 쳐들어 두어 번 폈다 구부렸다 해보고선 이불을 밀어 던지고 다시 물그릇을 집으려 들었다. 노인이 거들어줄 새도 없이 집어들더니 5, 6월 장마 때 맹꽁이 똥물 켜듯 아주 벌컥벌컥 소리도 요란하게 다 마셔버렸다. 노인은 너무 좋아서 미칠 것만 같았다. 혹, 아까 그 의원이 허준인가? 아니다. 설마 아니 허준 대감이 제 발로 걸어서 우리 집에를 어떻게 알고 말도 안 된다. 노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조금 나갔다 와도 될까? 아버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나가서 볼일 보세요. 꿈이냐 생시냐 꿈이거든 깨지 말라고 속으로 외치며 한 걸음에 동관을 달려와 아까 그 사람이 일러준 대로 찾으니 소슬대문에 주랭랑에 으리으리했다. 이거 잘못 찾은 거 아닌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 집 집사인 듯한 사나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아이 때문에 오셨죠? 대감님께서 기다리시니 빨리 들어가 보셔. 사랑채로 들어서면서 주춤주춤하는데 큰 사랑 미닫이가 열리더니 점잖게 내다보는 사람은 틀림없는 아까 그 길손이었다. 저도 모르게 하정배를 드렸다. 아까는 그만 죽을 때라. 아니 괜찮소이다. 자 여기 약을 지어놨으니 가지고 가서 다려 먹이고 내일 또 오시오. 사나흘 있으면 괜찮아질 거요. 노인이 뭐라고 하려는데 상노가 약 여러 첩을 손에 쥐어주었다. 며칠 더 왕래하면서 약을 가져다 다려 먹이니까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언제 아픈 적 있기는 했나 싶었다. 형편껏 새 옷을 지어 입혀서 찾아갔더니 방으로 데리고 들어오래서는 다정한 목소리로 다독거렸다. 내 아버지의 지극한 정성을 보고 하늘이 도와서 살아난 것이니 앞으로 정성을 다해 효도하도록 하라. 사랑에 그뜩 들어앉은 손님이 모두 의원들인 모양인데 이번 처방의 경과를 듣고 싶어 하자 허준이 내막을 털어놓았다. 환자를 보아하니 아주 손양이 되어서 그 꼴이 된 거네. 나이 들어 늦게 태어난 외아들이라 귀하다고. 딸이 5이라 여자들이 손끝에서 손끝으로 안고 업고 주물러 놨으니 어째 안 그렇겠나. 양기가 폭삭 꺼져버렸지. 아이가 죽게 생겨서 약 짓고 자시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극약을 썼어. 그놈의 장기짝이라는 게 순 양기 덩어리야. 젊은 녀석들이 어디 오줌 누고 생전 손을 닦기래. 그놈을 가지고 장군이야 멍군이야. 힘을 주어 때리니 양기란 양기는 거기 몽땅 몰려 있었거든. 그러나 극약이야. 조심했어야지. 나도 일생에 써보긴 이번이 처음이고 아마 마지막일 걸세. 음이든 양이든 한쪽으로 치우쳐서 좋은 일은 없어. 새가 한쪽 날개로 나는 것을 봤나. 이번 일을 통해서 세상사에는 늘 중용이 필요하다는 새삼스러운 사실을 깨달은 것 같기도 하네. 말을 끝내며 허준은 무안한 듯이 손을 들어 괜히 뒤통수를 긁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유삼은 기름에 결은 옷이라고 합니다. 비, 눈 따위를 막기 위하여 옷 위에 껴입는다고 하는군요. 갈모는 예전에 비가 올 때 가뒤에 덮어 쓰던 곶갈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입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기름종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악착은 잔인하고 끔찍스러운 것입니다. 소슬대문은 예전에 가마를 타고 출입할 수 있도록 좌우 행랑보다 높게 설치한 대문입니다. 일반적인 양반의 기와집이라면 보통 대문의 좌우에 한두 채의 행랑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집의 규모가 커지고 행랑이 들어설 자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좌우로 행랑이 줄처럼 늘어서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줄행랑이라고 한다는군요. 나중에 줄행랑노타처럼 도망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상노는 예전에 밤 나르는 일이나 잔심부름하던 아이를 부르던 말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학 교수와 엄용희 교수가 공편저한 책 옛날 이야기 꾸러미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허준박물관 공식 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조선시대 역병 치료 어떻게 했나 감염 공포에도 연대와 돌봄을 빌렸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를 빛낸 인물 허준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영국인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가 짓고 송영달 선생이 번역한 책 올드 코리아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의례, 출생의례에서 산모의 젖을 나오게 하는 삼신우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풍속화가 김학수의 그림, 옛 서울의 뒷골목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중근, 조영석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크라우드픽, 게티이미지뱅크, 픽스타, 핀터레스트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